옛날 경상도 영덕에 머리가 좋은 방학중이라는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양반집에서 태어났다면 필시 장원급제하여 나란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죠. 하지만 방학중은 태어나기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좋은 머리를 학문에 쓰지 못하고 양반이나 상전들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방학중은 장날 구경을 나갔다가 구석에서 선비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들은 장터에서 파는 흔한 탁주가 아닌 비싼 청주를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방학중은 그 술이 마시고 싶어 선비들이 모인 자리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들 만난 술을 드시는구만요. 저 역시 장 구경을 왔다가 출출해서 그러는데 자리에 껴도 될런지요? 방학중에게 당한 선비들의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술을 마시던 선비들은 그를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선비가 그를 골탕 먹일 심산으로 제안을 하나 했죠.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은 허락하나 이 귀한 술을 맛보는데 어찌 맨 입으로 되겠느냐? 무언가 보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유, 쇳내가 어찌 빈손으로 와서 술만 얻어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한데 장에서 돈을 다 써서 금전으로 드릴 수는 없고 대신 제 코를 드릴 테니 안주 삼아 잡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그 더러운 코를 안주 삼아 먹으라는 개소리를 한단 말이냐. 정녕 내 놈이 제정신인 게냐? 여보게, 저 술이 오죽 먹고 싶으면 제 코까지 내놓는다고 하겠나? 이보게 학중이 자네가 코를 내어준다면 나는 아무 말 않고 맛있게 먹을 터이니 어서 한번 내어보게. 선비들은 설마 제 코를 잘라내놓기 하겠어? 라는 생각에 방학중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선비 중 한 사람은 품에 감춰뒀던 낭도를 꺼내 학중이에게 주었죠. 하지만 학중이는 칼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선 두 손을 코에 갖다 대고는 세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콧물을 상 위에 올려놓았죠. 여기 선비님들께 드리는 제 코여요. 부디 맛있게 드셔주셔요. 저 상놈의 새끼가. 저런 경을 쳐 죽일 놈이. 선비들은 기겁하며 제각각 한마디씩 했지만 어쨌든 코를 내어준 건 사실이기에 그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선비들은 상 위에 올려진 콧물을 보고서는 입맛이 떨어진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머지 선비들도 술맛 떨어진다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학중이는 남은 술과 반찬들을 개걸스레 먹어 치우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방학중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하여 산속이나 개울가에서 일을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곳까지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집 대문을 두드리며 뒷간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안주인이 나와서는 지아비가 출타 중인데 모르는 외간 남자를 집으로 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방학중은 다른 집에 가서 부탁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멀리 갈 수가 없는 응급 상황이었기에 뒷간을 쓰게 해주면 100냥을 주겠다고 말했죠. 제발 너무 급해서 그래요. 뒷간을 쓰게 해주시면 100냥을 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100냥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학중이 자네, 내게 농을 건네는 것은 아니겠지?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나요? 안주인은 100냥을 주겠다는 방학중의 말에 그를 뒷간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간 앞에 서서 그가 나올 때까지 지키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방학중은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필시 바지에 지렸을 테고 그랬으면 마을에서 똥쟁이로 소문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겠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니 갑자기 안주인이 매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먼저 제안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뒷간을 쓰는데 무려 100냥이라는 큰 돈을 받아먹으려 하다니.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필시 아까운 돈 100냥을 줘야 하니 일부러 시간을 끌며 나가지 않았죠. 그리 시간이 흐르고 방학중을 기다리던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셈이냐?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인 게냐? 마님 조금만 더 기다리셔요. 백냥이라는 큰 거금을 들이고 빌린 것인데 본전은 뽑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학중은 그리 말하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안주인의 얼굴을 본 방학중은 그녀가 누구인지 진작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은 의처증이 심하여 그녀가 모르는 남자에게 눈길만 줘도 주먹부터 나가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였죠. 그래서 자신이 뒷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혹여나 남편에게 들켜 맞을까봐 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사정이 불쌍하기는 하나 자신 역시 눈뜨고 백냥이라는 돈을 뜯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방학중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그녀의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안주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자네, 이제 그만 싸고 나오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백냥 어치 사용하고 나간다고요. 아니, 얼마나 더 써야 백냥 어치를 쓴다고 그리 말하느냐? 최소 한 양이 한 번이라 치면 총 100번의 똥을 놓아야겠지요. 안 그래요? 안주인은 그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저 상놈의 인간은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만약 남편이 그를 받다가는 분명 매질당할 것이 뻔했기에 안주인은 방학중에게 좋게 타일렀습니다. 이복의 학중이 이제 남편이 올 때가 되었는데 그만 나오는 게 어떠한가? 내 돈 백냥은 받지 않겠네. 그러니 이제 그만 싸고 나오게나. 아유, 아니요, 마님. 제가 돈을 드리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받아야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백냥 어치에 똥을 싸고 나갈게요.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해도 뒷간에서 나오지 않는 학중이 때문에 안주인은 애가 탔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끌어내면 일만 커질 것 같았기에 결국 그에게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말했죠. 이복에 그러지 말고 그만 나오게나. 백냥은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내가 백냥을 더 얹어주겠네. 그러니 이제 그만 싸고 나오는 게 어떠한가? 그제서야 방학중은 시원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오장육부가 돈 얘기를 듣더니 춤을 추나? 이제 다 끝났구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마침내 방학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주인은 시원한 듯 연기하는 방학중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든 남편이 오기 전에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아야 했죠. 그래서 돈 100냥을 쥐어주고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100냥을 벌어왔다면서 기쁜 듯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의 부인은 기뻐하기는커녕 큰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죠. 서방님, 돈 100냥을 벌어온 것은 기쁘나 양선달에게 빌린 돈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양선달이 찾아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난리치고 갔는데 그 100냥을 갚는다 쳐도 이자가 아직 50냥이나 남아있으니 이를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방학중은 부인에게 말했죠. 우선 100냥은 양선달에게 갚고 남은 50냥은 내가 해결하겠슈. 대신 내일 양선달이 오면 누워있을 테니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는 그의 앞에서 슬피 곡을 하시오. 다음 날 양선달은 방학중에 집에 와서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100냥을 내밀고는 나머지 이자 50냥은 후에 갚겠다고 말했죠. 양선달은 그런 것이 어딨냐며 부인을 다그치려 했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부인의 말에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방학중은 양선달을 피해 다녔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살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 나머지 이자를 갚으라고 다그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는 없는 법. 방학중은 어느 날 시장 어귀에서 양선달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양선달은 죽었다는 방학중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돈을 갚지 않으려고 죽은 척을 하고 나를 피해 다닌 것이로구나. 내 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나으리,
설마 제가 나으리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죽은 척했겠나요? 사실 저는 저승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뭔데 그러느냐? 사실 제가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으리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배웠지 뭐요. 그런데 저승에서의 삶이 편치 않으신 건지 무척이나 수척하고 피곤한 모습이셔서 선비님에게 갚아야 할 50냥을 드리고 왔습니다요. 저 잘했지요? 뭔 개소리냐?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참말이어요.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 못할 시에는 내 너를 손수 관하로 끌고 들어가겠다. 그 말에 방학중은 알았다고 말하며 양선달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선비님, 제가 무당도 아니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나게 해드릴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대신 한 가지 방법은 있슈. 저희가 손수 저승으로 가서 아버님을 뵙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함께 저승으로 가시지요. 방학중은 그리 말하고는 양선달을 데리고 강가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양선달은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학중아 됐어. 이제 그만해라 제발. 하지만 매일같이 쟁기를 쥐고 농사일을 하는 학중이의 억센 손을 평생 붓만 만지던 양선달이 쉽게 뿌리칠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양선달이 소리쳤습니다. 학중아 내 말을 믿는다. 그러니 그깟 50냥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나 좀 살려줘라. 그제서야 방학중은 선비의 손을 놓아주었고 선비는 뒤로 돌아 온갖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방학중은 욕심이 많은 선비나 상전들을 속이거나 조롱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평생을 편히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 설화 중에는 하인이 상전이나 양반을 속이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몇몇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우리나라는 높은 이들이 아랫사람을 막대하고 부려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잘못해서 그들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들지 못하는 하층민들의 울분을 소설 속 캐릭터로 풀어내는 일종의 양반을 속이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